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새벽 4시 34분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조정이 받고 지금은 이제 또 반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코인 시황 자체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중요한 뉴스가 좀 있어서 뉴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투자 몰린 NFT 메타버스 올해도 성장세 계속될까 모르죠, 그죠? 하지만 NFT와 메타버스는 허수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NFT는 제가 생각하는 코인의 궁극적 진화 형태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 NFT를 악용을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이야기는요. 단톡방도 그렇고 저희 분들이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현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가상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과거 온라인 게임 있죠? MMORPG라던 그런 계열의 그 온라인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버스의 가장 뭐 우리나라 과거에 가장 좀 잘 비교할 만한 것이 싸이월드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뭐 좋아하시는 어린이분들 좋아하시는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미니 홈페이지도 작품을 만들어서 와서 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뭐 심즈라는 게임 같은 것들은 뭐 또 집에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단톡방과 이런 유튜브 플랫폼도 큰 의미의 메타버스와 유사한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아마 메타버스가 잘 되려면 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플랫폼.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디지털 자산에 대응하는 금융권인데 코인 시장 2021년, 2022년을 지나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것은 별개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는 그 별개인 것이다. 비트코인 7천만 원이 넘어가던 시절 제가 비트코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4천만 원 정도 대가 계속해서 안정화를 이루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화를 이루고 뭐그 정말 건전하게 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잘 다져지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우상향하게 될 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요, 아직까지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적정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적정한 가격대에선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거 가격보다 더 저렴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적 메리트,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쌤은 앞자리가 3, 앞자리가 3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부터 글자에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대부터 이제 다시 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까 싶고요. 저점은 약 2,800만 원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병행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천천히 모아서 다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한 40, 제가 한 5년 안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얻어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가 다 사라졌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거 KT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핸드폰이 털렸대요. 수법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참네.
KT가 틀렸다라는 건 다른 통신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안, 이중 보안, 삼중 보안 좀 이렇게 다 해놔 주시고요. 참 이게 참 힘듭니다. 그죠? 열심히 투자해 놓으셨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에 이제 자식 그죠? 집장 갈 때 보내주는 이런 걸 해두신 분들인데 딱합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휴, 이혼 내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저희 구독자님들 조심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이제 2웨이브죠. 우리 4,200만 원대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1차적으로 여기 그죠? 눌림목은 추가 체결되지 않고 중턱에서 돌파, 수익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여기서 수익에 대한 목표를 잡고 그죠? 수익에 대한 목표를 잡고 익절 로스 그리고 3차 목표가를 위한 추매를 들어갔으나 3차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고 그래서 3차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고 밀어버렸습니다. 저희 손절 시황이 나온 기간 여기에요. 그죠? 손절하세요라는 말씀. 다 비우고 새로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깨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반등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 지역은 체크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가격대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서 좀 언급을 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음, 지금이 이제 요 상승 자체를 61.8%에 대한 되돌림 지역이에요. 근데 61.8%는 우리가 상승 파동, 그러니까 충격파 안에서 61.8%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 되는데 지금 이 상승파가 충격파가 아닌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걸 빠질 때 이거는 아마 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지금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상태는 아직 더 조금은 애매한 상태고요. 자, 여기서 역시나 우리가 78.6% 되돌림. 자, 전 786에서 웬만하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기술적 반등은 등장을 하고 빠지더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4,400만 원 정도 대가 될 텐데 달러로 좀 치면 어떻게 되려나? 달러를 좀 볼까요? 음, 음, 음. 달러를 볼까요? 뭔가 달러에서도 되돌림이 어떤 비율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걸로. 이건 사실 이건 B보다 그 이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림 볼 필요는 없어요. 딱히. 예, 딱히 볼 필요는 없지만 61.8, 78.6, 35,000, 36,000.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작은 흐름에 있어서 아주 작은 흐름에 있어서 좀 볼만한 게 좀 있는데요. 갑자기 거래가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음. 저희가 이제 후방 어젠가요? 여기 구간을 5분 봉상 역헤드 숄더가 그려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분 봉상 역헤드 숄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5분 봉 역헤드 그렇죠? 어제 역해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봉상 역해설 형태가 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온몸 캐주얼이라고 해봤자 이게 상승 자체가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병행드리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냥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목표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최대 목표치니까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고도하지 않고 밀어버렸거든요. 자, 좀 빡셉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이고 절대 큰 흐름이 아니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좀 지우고 싶은데 자 하락 추세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정도 더 빠진다면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인 시황입니다. 한번 더 빠진다면
아마 5천, 4,500만 원 중반에는 이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주 작은 방에 가셔야 됩니다. 스케일피 도전해 볼 수 있는 작은 흐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이제 좀 돌려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1시간 차트 정도의 역헤드 숄더가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머물러 준다면. 그래서 저는 권장하기를 항상 첫 번째 반등은 조금 포기하시고 두 번째 반등에서 돌아 올라가는 이 스윙을 좀 잡아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놀래라. 네, 알고 싶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파를 완성시키고 파일 완성시키고 났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래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반등에는 이제 임박해져 있다. 단기적인 반등. 그 반등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전가, 뭐 원하는 가격 이런 이 정도 이상, 뭐 5,200만 이상 이렇게 반등할 것인가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다시금 이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가격대가 4,550만 원 정도부터는 첫 단추를 끼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라는 거는 작은 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고 나서 반등이 등장을 하면 눌림목이나 요 반등파를 보고 여기서 이 정도 모습이 등장했었을 때 여기서 손절가를 주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다양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순간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죠? 이런 종목도 사실 잡아내기가 뭐 저는 사실상 뭐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됐던 종목들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면 그때는 매수를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엑시 인피니티 뭐 4만 원대 앞자리가 4자리가 나와주면은 뭐 주워 보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오스는 역시나 오래 걸린다는 말씀 병행해서 드렸고, 음, 이제 이 다리가 무너지면 저는 아마 진입을 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실 역시나 급하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계속 그 말씀도 강조를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시나리오 중에 이제 주봉까지 가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메인으로 봐야 될 시나리오가 과거에 이제 이 그런 그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했다가 한 번 더 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어서 뭐 수렴을 하도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이 그림에서 이제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될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거고요. 전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정도 수렴 형태를 띠다가 한 번 더 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미는 정리를 요 정도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요 수렴 관점 안에서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위로 간다면 목표치가 좀 형성이 되겠죠. 그건 그 다음에 이번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저점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반등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살펴볼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역시나 조정파는 수렴 파동이든 뭐든 완성을 시키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흐름에서 역결 도전 밑에 이 저점 이탈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 있어서. 이탈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큰 흐름의 38.2%에 대한 반등비를 목표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어지겠죠. 늘어지고 나서 내년 하반기, 하반기에서 2,800만 원 정도까지, 2,800만 원 정도까지는 언급을 해서 2,800만 원 하여튼 이 정도까지 길게 이제 늘어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저평가 구간으로 돌입하게 된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효화는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유효화를 언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안에서 반등 정도가 이게 나올 것인가, 이걸 보고 우리가 무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역시나 요 조정파를 완성시키고 나서 생각해 보면 될 일이고, 일단 요 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취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더 작은 프레임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61.8%에 대한 약간의 그 반등과 비슷한 뭐 흔들림이 봉정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신뢰성보다는 78.6%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도 병에서 드렸던 것 같고 7, 86까지 보다는 한 이 정도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빨리 뭔가 상승하기라기보다는 거래가 단기적인 거래 수급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요 전체 폭에 대해서 또 요 정도에 대한 반등을 이 구간에서 요 정도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는 정도 수준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아니요, 몰라요.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드가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이건 그 정도로 먹을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시황을 하지만 산쌤의 큰 시황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 시황은 틀린 때도 있거든요. 작은 시황을 노릴 건데 이게 제가 내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작은 흐름을 계속 언급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반등턴은 탈출할 수 있는 반등턴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건 권장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은 탈출각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규는 아주 작은 비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시나 여기서 물리셔가지고 또 추가 매수하셔서 중간에 대응이 안 돼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의 탈출각을 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탈출각을 노리시고 더 가면 판을 새로 짜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노리실 수 완전히 이제 시대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걸 선생님의 방송을 보고 따라오시다가 뭐 제가 약간의 늦게 방송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고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이 구간이 이 구간이 크게 수익 구간이 아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약간의 손실 구간인 분들은 역시나 탈출각을 보시고 그리고 완전 이제 새롭게 지금 계좌가 비고 이 구간 수익을 얻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또 살짝 한번 또 용돈벌이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완전히 패턴을 만들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지금 뭐 23일인가요? 23일, 22일이니까 내일 새벽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3일 정도에서 수술 돌리는 흐름이 등장할 것인가? 또는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등장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나온다면 빠른 시일 내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내일 정도나 오늘이죠. 22일 정도 해서 빠르게 등장한다면 여기서는 작은 도전 포인트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해 보신 분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은 비중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그분들 탈출하세요. 이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시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그때 분들은 뭐 아주 작은 비중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다리, 악바리 3다리 오셨던 그분들도 한번 진입각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요약 정리가 각 포지션마다 매약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생 같은 경우는 시향을 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트코인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가능한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1억보다는 5천만 원을 먼저 볼 것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그죠?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요. 이처럼 작은 흐름을 디테일하게 예상하기가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짜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며칠간 크게 뭐 이탈 없이 이렇게 이런 정도 흐름이 등장한다면 이때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노려보시려면 3월달 정도가 되셨을 때 이 빌목이 얇아진 이 꺾인 요 구간이 생길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정도가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A, B, C의 관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형성이 될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네.
주식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나스닥이랑 이제 코스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요. 네. 자, 나스닥 반등을 하고 지금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정도 더 반등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밑으로 바로 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나스닥 주가가 12,000포인트대를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여기서의 반등은 추세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을 말 그대로 반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등. 음, 말 그대로 반등.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어떤 분들이 숏을 노리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데요. 숏은 존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숏은 존버 하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숏을 먹을 만한 흐름이라는 여기서 숏에 대한 거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탑빙을 놓치고 내가 숏을 노리겠, 숏 추세를 노리겠다. 그래요. 글쎄요. 그게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어, 롱 이제 주가를 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마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11,000포인트 정도 되면 뭐 존버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음흠. 음, 코스피. 네. 코스피도 지금 뭐 안 좋, 이 올랐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가 코로나였나? 코로나 조정빔이었네요. 거기다 되돌리고 있죠. 양자 완화로 인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2,500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2,500까지 오진 않았죠. 아직도 2,500 정도는 언급을 하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이고 만약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 2,500보다는 지금 2,500, 2,450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추세를 넘어설 때 절대 노리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시 이제 주식들 세부 정보 좀 살펴본다면 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한대한항공 역시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안 내려왔어요? 아까워 죽겠네. 내려오면 좋겠는데 내려오면 참 25,000원대 제가 이거 25,000원대 참 전화가 주어 들어가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위에 살짝 걸리고 올라가 버린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깝죠, 그죠? 역시나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부분이고 항공사 지금 여행업이 아마 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게 되면 사면 되겠고 지금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로 쭉 좀 바로 흔들면서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돼서 어쨌든 뭐 그 뭐 세력질보다는 지금 이제 그 여행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투 넘어갔고요. 눈에 띄지 않는 쌍용 자동차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주가나 이런 흐름으로서는 그래서 1,600원대 뭐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겠지만 이게 사실상은 상패 차트거든요. 코인들이 사실상 대부분 상당수가 상패 차트가 많아요. 근데 상패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참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역시나 이 지점이 무너졌을 때 아마 삼성전자가 S22의 힘을 받으면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쭉쭉쭉쭉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더불어 이렇게 늘어지는 요 구간이 아마 장기 존버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어, 삼성전자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하나라고 하시지만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이 여기서 3만 원대 되게 사고 싶어 했었거든요. 돈이 없어 못 샀지. 그때 뭐 코인으로 더 커버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도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4만 원 밑에서였거든요. 뭐 지금 뭐 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별개예요. 별개의 문제고 오면 사시면 돼요. 오면. 그죠? 삼성 SDI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약한 반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브레이크를 걸고 있네요. SDI. 그렇죠.
SDI 그래 반등 지점 형태를 조금 띄고 있어서 여러분들 음, 그래요. SDI는 우리가 뭐 요 정도 뭐 짧게 보시는 10%, 5% 정도의 반등 목표치 정도가 있네요. 여기 선줄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SDI는 약간의 반등 정도 보면 되겠고, 딱히 시그널 요소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다 제가 좀 눈여겨서 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제가 요 구간을 이제 어디 갔나? 요 구간이었나요? 어디였지?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구간이구나. 요 구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지 못해서 대한항공으로 대충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좀 수급이 굉장히 많죠, 하방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아마 대한항공도 요 모습,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큰 하락을 겪어내고 수급이 터졌죠, 그죠? 두 군데. 그래서 매집이 여기서 많이 돼 있습니다. 3만 원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면서, 이렇게 가방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눌림목 노리실 분들은 노려보셔도 되지 않나. 4만 원대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빠지는 모습도 뭐 떡락하는 모습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정파, 상승파도 좀 애매하고 조정파 모양도 애매하고 그냥 좀 보합되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그죠? 뭐 나와봤자 콤보. 여기 나와주면 땡큐. 저는 여기 오면 주워가겠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그죠? 음. 엘리베이터 잘 모르겠습니다. 네. HLB 페노션인 이거는 그건가요? 우리가 엄청 올랐네.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그쵸. 그래요. 가버렸어요, 이거는. 추경을 못 합니다. 드래곤플라이. 두산중공업도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 카카오를 이제는, 이제 주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카카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카카오라는 그런 회사가 2020년 이후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상승 지분을 거의 다 지금 다 되돌림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1.8, 7만 원대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평가 구간에서 이제 중평가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올 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요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카카오는 이제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진입을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몇 년 이상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예요. 수급이 역시 하단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는 단단한 모습이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 갔나 카카오. 그래서 극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모습일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하여튼 요 자리는 우리가 2차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키움증권 됐고요. 네. 자, 자 강남지야 보겠습니다. 음, 없네요. 강남제약이 저 주식방에 잠시 놀러 들어갔었었는데 그 강남제약을 픽을 주고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리딩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황이 뭐 디테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조차도 여러분들 뭐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 하시고 바쁘시거나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비트코인 나중에 3천만 원대 내려가 버리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시면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배워 가시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단기 반등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이제 거래량의 증가를 가장 메인으로 보겠고요. 어, 좀 이 하락세가 약해진 흐름에서 지금 급등 반응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여기서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수렴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이탈되면 여기는 우리가 스캘핑 포인트로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흐름이 될 수 있다. 78.6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작은 스캘핑 포인트로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포인트는 역시나 첫 진입, 첫 발을 딛는 정도 수준인 것이지 매수해서 수익을 가자 외칠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에 대한 이탈 등장을 할 때 노리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요 구간에서 요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확인하고 작은 흐름이라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나오고 나서 또는 뭐 힘이 없어서 밑으로 밀어버린다면 78.6%를 역시나 열어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이나 이제 이미 진입이 조금 진행되셨던 분들은 권장하는 포인트는 아니고 아주 이제 선수급의 흐름들은 뭐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방송 상태가 조금 아쉬웠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